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희망 없다. 국민 때문에 한국은 어떨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베네수엘라에서 일종의 내전이 일어났죠. 기존의 그 사회주의자인 마두로가 이끄는 기존 정권,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구아이도라고 하는 국회의장, 젊은 국회의장이 이끌고 있는 그 반정부 세력. 한쪽은 기존 정부 세력은 사회주의이고 다른 한쪽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입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이 둘 간에 군사적인 대치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기존의 정부군, 즉 마두로의 승리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그런데 별로 구아이도가 성공할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이게 지금 민병대예요. 콜렉티보라고 하는 그 베네수엘라 민병대인데요. 백주 대낮에 이러고 총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과이도 세력을 보면 그냥 쏴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일종의 홍위병인데 무기를 든 홍위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 베네수엘라의 지방 도시들 10%를 이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요, 정부의 그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릴라들, 이런 테러 세력을 정부가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콜렉티보라고 불리는 이 게릴라 세력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총을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총을 들어서 활개를 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월남전에서 베트콩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던 그 똑같은 이유예요. 뭐냐?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콜렉티보들을. 왜?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게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갔어요. 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찾아본 것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2014년 2월에 조사한 거예요. 인터내셔널 컨설팅 서비스라고 하는 그 베네수엘라 내부의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차베스의 이념에 대한 지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결과는 보시듯이 이렇습니다. 62.6%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는 얼마예요? 31.8%. 잘 모르겠다가 그 몇 퍼센트 있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베네수엘라 국민 절대 다수가 차베스의 이념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두로는 지금 차베스의 이념을 승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차베스의 이념은 뭐냐? 바로 사회주의예요. 쿠바 같은 나라를 만들자. 북한 같은 나라를 만들자. 이게 바로 차베스가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과이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네. 또 다른 겁니다. 이거는 2017년 4월에 그러니까 3년 후에 한 거죠. 아까 것은 2014년이고 2017년.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자, 어떻게 바뀌었나? 국민들의 그 여론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힌털레이스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35%가 차베스 후계자인 마두로를 지지를 했습니다. 자,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은 차베스만큼 인기가 있잖아요. 차베스는 죽었죠, 물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는 마두로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베스 이념의 지지자는 아마도 그거보다 훨씬 아직도 많을 거예요. 네.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36%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지지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베스, 마두로 왜 이런 사람들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지할까요? 그것은 차베스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거 뭐 웬만한 기업들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그거 다 국가재산이잖아요. 석유도 국가재산이고 뭐 다 국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국민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데 차베스는 그들에게 학교도 보내주고 그들에게 병원도 가게 해주고 다 해준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뺏어서 갖다 줬는데 일단 받을 때는 좋긴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꼬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을 이 꼬뮌화라고 하는 걸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 꼬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민위원회 아세요? 예. 우리나라도 6.25 때 인민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인민위원회로 구성을 했잖아요. 예. 여순 반란 사건이 났을 때도 거기가 다 인민위원회 꼬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인민재판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 나눠 먹고 다 그런 거죠. 예. 전국 방방곡곡을 다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수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사람 대접 좀 받아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결과는 뭐냐? 지금 우리가 기사로 보는 완전히 베네수엘라는 엉망진창인 나라, 굶어 죽는 나라, 석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면서도 석유를 사다가 써야 되는 그런 나라.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사다 써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나라가 됐느냐? 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부자들, 좀 실력 있는 사람, 진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갖다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은 다 도망 나갔죠. 저도 제 지인 중에 하나 베네수엘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때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98년도에 호세 코데이로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유랑을 하고 다녀요. 예. 물론 이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기 때문에 강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상당히 여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아무튼 좀 잘난 사람은 다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없는 데서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 뭐 병원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차베스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잘난 자들 꼴을 못 보겠거든요. 그 콜렉티보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 또 그 차베스주의자, 차베스티타? 이런 사람들, 네, 좋다는 거예요. 네,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희망 없다고 생각해요. 베네수엘라는 아마도 잘 가면 쿠바처럼 가는 거고요. 아마도 10중 8구는 북한처럼 갈 거예요. 왜냐? 지금 뭐 완전히 이 콜렉티보들을 무장한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게릴라가 장악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체게바라 같은 인간들이 그냥 쫙 깔리고 있는 겁니다. 예. 체게바라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나라 청년들도 체게바라 좋아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근처 나라 아르헨티나도 그래요. 자, 아르헨티나 정말 잘 사는 나라였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르헨티나, 이게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아르헨티나하고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자, 1963년에 아르헨티나의 소득이 얼마였냐면 1인당 소득이 845달러였어요. 그 당시에 한국은 146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6배나 소득이 높은 나라예요. 1963년인데 사실은 아르헨티나는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였고요. 그래서 1913년에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생깁니다. 그때 지하철을 건설을 해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여러분,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그런 만화 영화,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 만화 영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마르코인데요. 이 마르코는 이탈리아 아이예요. 이탈리아 소년인데 엄마가, 이탈리아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돈 벌러 가정부를 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정부로 갑니다. 외국인 노동자인 거죠,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찾으러 아르헨티나를 가는 이야기가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보다도 훨씬 잘 살던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예요. 이 나라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1946년에 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 포퓰리즘을 하기 시작했죠. 다 기업들 국유화하고 거기서 생긴 돈 다 나눠주고 반미하고 쇄국 정책하고 뭐 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뭐 그냥 아르헨티나가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쿠데타 일어나고 또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아직도 페론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최대 정당은 정의당인데요. 그 정의당은 페론이 만들어 놓은 당이고요. 그 페론의 이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 정당이에요. 최대 정당입니다. 지금 집권한 당은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우파 정당도 한국의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 될 거예요. 그 우파도 아니에요. 그냥 덜 좌파 정당이죠. 덜 좌파 정당. 저는 그래서 아르헨티나 별로 희망 없다 그렇게 봐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2015년에 남미의 그 국가들의 이념 성향을 쭉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빨간색이 좌파고 파란색이 우파고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1946년인가요? 미 군정청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600명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냈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어떤 경제체제가 옳다고 보십니까?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70%가 사회주의를 선택했고요. 7%가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고요. 자본주의를 선택한 응답자는 14%예요. 77%가 한국인들의 77%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물론 정확히 그게 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대개 그냥 느낌은 있는 거죠. 사회주의가 뭐라고 하는 게. 다 같이 다 같이 똑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정말 이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이들의 뜻대로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체제를 선택을 했다면 필시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런데 뭐 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행히도 생각지 않게 미 군정이 들어왔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시장경제주의자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승만을 뽑았는데 이승만이 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런 시장경제였던 거예요. 물론 완전한 시장경제는 아니지만 매우 불완전했지만 시장경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들어왔는데 박정희도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물론. 그가 또 한 것은 매우 불완전하지만 자본주의였던 겁니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체제를 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완전하게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경제체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체제예요? 아니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입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